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카카오라는 종목이 장중에 급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이 카카오라는 종목 과연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 아니면 손절을 쳐야 될까, 거기에 대한 이 방송을 진행해 보자고 하니까, 방송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시작에 앞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 카카오라는 이 종목의 오늘 하락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찌됐든지 오늘이 나와준 이슈 재료 대비 하락이 말도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카카오라는 종목을 지금 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늘 얘기했다시피 저점 대비, 그러니까 2만원대 대비해서 이미 600%, 700%가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전 절대 때려 죽여도는 사지 않는다. 때려 죽여도 사지 않는 자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에게 이 종목이 오늘 악재인가 호재인가,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의 성장성이라든지 성장 가치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카카오라는 종목이 하락이 나온 이유가 간단해요. 이게 웬 날벼락, 네이버 카카오 줄줄이 비상 걸렸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오늘 장중에 하락이 나왔죠. 그 이유를 놓고 봤을 때 별다른 이유라고 하면 이유지만 이게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네이버 금융 플랫폼에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 연금 등 추천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하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냐고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정치죠? 현 정권에서 보면은 정치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카카오 네이버 약세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시장 독점 논란을 직접 겨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를 우리가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 그런 표현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왔던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핫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어떠한 규제가 들어오고 왜 들어오는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실제로 이것만 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문어발 카카오 플랫폼 규제 시동을 건다고 하니까 사실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확대하면서 이 다양한 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로 이거 그냥 심심하면 이 사업도 해볼까? 라고 하면서 하는 것 마냥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문어발 카카오 플랫폼 규제를 시동 건다 해버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규제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개인들에게 공포 심리를 좀 부각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의 규제를 거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규제를 거느냐, 금융당국에서 빅테크 규제 쇼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빅테크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빅테크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좀 찾아왔는데, 보면은 빅테크라는 단어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을 뜻하고 있고요. 국내 금융산업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 사업을 핵심으로 하다가 금융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쇼크, 빅테크 규제라는 거는 핀테크 사업이죠. 이제 금융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뉴스 내용도 읽어보면 뭐가 뉴스 내용이 있냐고 하면은, 자, 금융상품 중개라는 금융 플랫폼은 금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경우 인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금융에 대한 이런 거는 지금 얘네가 허가를 받았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그래서 금소법이라고 하고 금융당국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금융에 관련해 가지고만 제한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에 대해서만 보면은 악재로 볼 수도 있죠. 사실 금융업만큼 돈이 많이 되는 게 없으니까. 즉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뭡니까? 뭐 대출이 증가,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뭐 주식하는 사람들,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증권사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으니까 수수료만 가지고 그만큼 금융업이 사실 많은 돈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금융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최근에 보면 바이든 정책, 여러분들 주식하면은 바이든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과거에 펼쳤던 정책이 뭐가 있냐고 하면은 보면은 바이든 독과점에 관용 없다. 빅테크 공룡과 전면전 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이든이 2021년도 7월 때도 얘기했습니다. 보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룡 기업들의 독과점에 대한 관용을 베푸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빅테크 공룡과 전면전 선포. 아까 얘기했죠. 빅테크 기업이 뭐가 있다고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대형 정보 기술 회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 그래서 보면은 아까 7월 달에 바이든이 빅테크 시장에 이것도 전면전 선포했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시장의 악재고 이 기업의 정말 큰 악재라고 하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애들 폭락이 나와야 돼.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 주가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페이스북 어때요? 2017년도 하락하는 듯 하다가 2017년 7월달 하락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상방 타버리죠. 그리고 그대로 주가는 지금까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구글.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을 보면은 얘도 이거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 아마존은 이때 잠시 하락하는 듯 하다가 하락하지도 않았어요. 7월달에. 그리고 8월달에 이렇게 하락 좀 하다가 다시 지금 상방 잡고 있는데 아마존의 하락은 철저하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선전포고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 자, 보면은 아마존에 대한 하락의 이유는 첫 번째 미국 내 소비 전도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지만 뭐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어닝 쇼크가 다른 기업들보다 더 큰 우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그 두 번째, 집콕 소비 효과 때문에 올랐는데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확산되면서 집콕에 대한 이런 소비 효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컸는데 그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연방정부 보조금이 9월이면 사라지게 되면서 정부가 뿌린 돈들로 인해 불붙었던 소비 심리가 끝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하는 거고요. 네 번째, 제프 베이조스가 물러나고 들어온 CEO 앤디 제시의 경영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하락하는 이유는 지금 바이든이 빅테크 기업과의 이 전면전을 선포하고 뭐하고 이거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미국에서도 빅테크와의 전면전 선포를 하든지 말든지 실제로 이 빅테크에 해당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빅테크 규제 쇼크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걸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죠. 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카카오를 예로 들자고 카카오만 볼게요. 자, 카카오의 기업 보고서에 들어가면요. 자, 실적이 보면은 정확하게 카카오의 사업 내용이 플랫폼 부분과 콘텐츠 부분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콘텐츠 부분이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더 컸어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과거에는 53%였고 이제 플랫폼이 이제 46%였기 때문에 콘텐츠 부분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콘텐츠 부분의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는 플랫폼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금융 당국이 플랫폼 전체를 규제로 거는 게 아니라 뭘 규제 건다 했어요? 플랫폼 당국이 규제 거는 거는 금융 상품을 중개를 하는 금융 플랫폼은 금소법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을 사고 팔고 추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전에도 뭐 뉴스 나온 게 여기 있나요? 여기 뉴스 나온 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등 일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플랫폼 사업 부분에 모든 것들에 얘네가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이 매출 비중 50%가 넘어가는 이 55%가 넘어가는 것 중에 카카오페이죠. 금융. 그러면 과연 금융에 대한 실적이 매출 부분이 카카오에 대한 기업을 봤을 때 얼마나 차지를 하느냐를 우리가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얼마나 차지합니까? 실제로 얘네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자, 보면은 카카오죠. 금융업 사업의 개요. 자, 당사는 2020년 2월 카카오페이 증권 구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여 금융업을 영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카카오 공동체 합류한 이유 뭐 나오죠? 중요한 거는 이거 다 무시해도 돼요. 어쨌든 얘네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고객에게 위탁매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법인 및 기관 일반 투자자에게 위탁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금융업무 자문 서비스 제공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금융법에 대한 부분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한다 했는데 얘네 당장에 없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 매출을 보라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창출되는 손익은 연결 기준 플랫폼 부분의 손익에 포함하여 전달되고 있으며 금융업 관련 손익과 연결 영업수익 대비 비중은 아래와 같다. 자, 카카오페이 증권 금융업 매출 비중 플랫폼 부분에 여기 플랫폼에 대한 매출 얘네가 비중이 지금 55%인데 얘네가 지금 300억, 500억, 570억에다가 100만 570억 4,500억 1조 4,500억 정도가 나와요. 얘네가 매출이 1조 4,5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얘네가 이번에 지금 보면은 매출 때린 게 얼마야? 27기 반기 이번 연도 반기 동안 1조 4,500억을 매출했는데 그 중에 얘네가 내봐야 300억 매출낸 거예요. 300억 매출액이고 이 매출액의 비중은 얼마다? 1%예요. 1%.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까봤을 때 얘네가 매출내는 부분이 총 얼마야? 총 2조 5천억이 넘어가 2조 6천억인데 2조 6천억 중에 얘네가 실제로 아까 금융업이죠? 금융업이 그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매출을 낸 게 300억대밖에 되지 않고 그 300억도 1조 4천억의 1%밖에 비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1%밖에 되지 않는 비중 가지고 지금 주가를 찍어 누른다? 실적에 악영향 끼친다? 이 당장 2조 6천억을 내는 이 2조 6천억이란 매출을 냈는데 이 기업이 300억의 매출을 못 낸다 해가지고 이 기업이 당장 망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번에 나왔던 빅테크 관련 규제, 플랫폼 관련 규제를 통해 가지고 카카오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카카오는 명품이야, 명품. 명품을 지금 그냥 대거 떨이한다 하면은 그냥 주워다 사야지. 우리 요즘에 그거 있잖아. 요즘에 과거에는 그 성인들이 구글이 아니라 구찌를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이 양아치들, 중고등학생들이 양아치 삥 뜯어가지고 제일 많이 산 게 구찌였거든. 그래서 구찌가 인기가 좀 시들어지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도 구찌 명품이야. 그래도 아무리 이미지가 그래도 사라고 하면 사지, 준다고 하면 가지지, 누가 안 가져요? 명품은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플랫폼 부분 이 금융 부분을 얘가 못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카카오 주가 폭락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게 얘네가 지금 보면은 이걸 보셔야 돼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신규 사업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던 증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사실 이 금융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떠한 이 권한이나 권리 이런 것들이 없을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오늘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카카오페이 나오잖아. 이미 라이선스 관련해서 취득했고 사업 진행 필요한 부분 적금 보완했다.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법 위반 지적에 대해 이미 필요한 라이센스 관련해서 자격을 다 취득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당국에 적극 소명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했던 얘네가 신규 사업을 창설한 게 아니라 있던 투자 증권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미 금융업을 하던 애들이 인수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상에 내가 봤을 때는 뭐 까봐야겠지만 관련해가지고 금융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이건 중개로 보기 어렵다 했던 그런 부분, 얘네 위탁 판매 이런 것도 다 가능할 거예요. 왜? 증권사를 이미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수한 거기서 이미 다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 같은 경우는 조만간 반등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또 이게 웃긴 게 얘네 이 금융업이 지금 좀 찔러보기 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해볼까? 하다가 지금 또 어떤 수가 나왔냐고 하면은 봐요. 금융 플랫폼 규제 논란에 금융당국 핀테크 업계 9일 긴급 간담회 개최한다. 긴급위에 간담회 개최를 왜 하겠어요? 왜? 보면은 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 제동을 걸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으니까 얘들도 보면은 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표 핀테크 기업이 이제 금조법 위반에 휩쓸리면서 이거 뭐야, 여기 계속 제재를 여기에 막 반발을 하니까 지들도 이제 당황한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유예기한 연장 요청할 계획이다 하면서 자, 이걸 요청하면서 얘네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 나오겠지. 나와가지고 그래 우리가 뭐 좀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 라고 하진 않을 것 같지만 또 뭐 서로 공생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너무 찔러보기 식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카카오는 어쨌든 여기서 보여드렸지만 카카오는 이 금융업 사업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 아니야. 거기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서 보고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서를 봐도, 리포트 같은 거 봐도 얘네 미래 가치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고마진과 고성장 지속 예상, 이게 광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 시장이죠. 인터넷 시장에서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라든지 모빌리티는 뭐 좋다 봐도 페이 이거는 지금 당장 이슈가 됐으니까 무시해요. 어쨌든 카카오 글로벌 미래사업, 엔터 블록체인, 엔터 사업과 블록체인 같은 경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메타버스에도 연관이 되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모든 사업들이 미래 가치성이 충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 페이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얘네가 타격받는다고 해서 이 기업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도 지금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을 보시면 원래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광고가 달려요. 광고가 달리는데 이제 여기 뭐가 달리느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들어와요. 동영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에 대한 실적, 광고 부분에 대한 제가 봤을 때 매출 증가는 더 클 거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게 하나 들어간 것보다 뭐 10초, 20초, 1분짜리 광고 들어간 게 비용이 더 비쌀 거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얘네가 엔터 사업에도 뛰어든다 했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SM 엔터를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죠.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가. 근데 이 SM 엔터 사업을 인수하는 이유가 가장이 확실하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인수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요, 이 메타버스 시장을 통해서 엔터 사업을 인수하고 거기서 온라인 콘서트, 이것만 해도 진짜로 뭐라 했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 표를 팔아버릴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 가성비죠. 보통의 회차로 구분할 수 있어요. 회차로. 그럼 얘네들 뭐 어디 투어 간다, 뭐 유럽 간다, 미국 간다, 뭐 일본 간다, 뭐 전 세계 투어 다닐 때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얘네는 그냥 이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 공간 안에서만 하면 그 비용도 절감되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이익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 사업들을 이 대기업들이 인수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엔터 사업의 목표는 결국 메타버스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메타버스의 시장으로 봐도 분명히 더 성장할 만한 기업의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악재, 이 오늘의 이슈 가지고 찍어 내린다라고 하면, 찍어 누른다고 하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늘 얘기했다시피 저는 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지 않습니다. 왜? 얘기했지만 이미 2만원 대비해서 지금도 400% 오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점의 종목을 안 좋아해서 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그리고 나는 꼭 카카오를 사야겠어요,
오늘의 이슈가 악재인지 호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카카오가 망할까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악재가 여러분들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투자한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강태공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